여러분은 지금 종이 비행기 세계 기록을 새로 쓰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날 수 있는 종이 비행기는 29.2초를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를 처음 개발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기록이 12초였습니다. 기네스북 종이 비행기 채공 시간 기록을 세운 사람은 토다 타쿠오라는 일본인입니다. 종이 비행기를 보다 멀리 오래 날리기 위해서 전용 타워를 건설할 정도로 종이 비행기의 진심인 기인입니다. 채공 시간 세계 기록을 세운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그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공 150km 지점에서 70cm짜리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도중에 불타지 않고 지구에 착륙시키는 도전입니다. 종이 비행기 크기를 70cm로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최소 사이즈이기 때문이라네요. 그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미 몇 차례 시도도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지만요. 상공 150km까지는 종이 비행기를 이 우주선 끄트머리에 매달아서 올라가는데요. 번번이 도중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토다 타쿠오는 상공 150km에 도달할 때까지 종이 비행기가 우주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갈 수 있는 전용 부품까지 개발했습니다. 종이 비행기에 미친 이 사람이 우주물리학자냐고요? 아닙니다. 종이 비행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형회사 사장입니다. 토다 타쿠오는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의 금형회사 캐스템의 2대째 사장입니다. 금형은 제품의 틀을 만들어서 같은 모양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붕어빵 기계를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 등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금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금형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 기술이지만 어쨌든 종이 비행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다 사장은 어린아이 같은 꿈이란 건 알지만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지 않겠냐. 오늘 우주에서 종이 비행기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라. 전 세계인이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볼 것 아닌가.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가끔은 아이 같은 꿈이 더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괴짜 사장이 이끄는 금형회사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캐스템은 사양 산업인 일본 금형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특히 차세대 금형 기술로 평가받는 금속 사출 성형 MIM 밈 시장에서 일본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금속 사출 성형은 3D 프린팅용 소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3D 부품, 우주 항공 등 활용법이 무궁무진한 금형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평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찌감치 미국과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 해외 진출해 5개 공장, 1개 연구소에 1200여 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 수 1700명 규모의 베트남 공장도 문을 엽니다. 금형 기술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다 보니까 거래 기업만 2000곳에 달합니다. 신칸센 부품, 우주복, 잠수복, 의료기기, 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하겐다즈에도 캐스템의 제품이 쓰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에도 캐스템 제품이 채택됐습니다. 성화의 불꽃과 맞닿는 금속 부품이 캐스템의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일본의 금형회사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독자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금형업은 3D 산업의 대표격이자 사양 산업이지만 캐스템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금형 산업에 IT를 접목시킨 겁니다. 전신 CT 스캔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금형 제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남기는 게 가능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크기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덕분에 강도와 촉감까지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식과 입학식 등 영원히 남겨두고 싶은 순간을 3차원으로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디지털 신기술에 금형이라는 옛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금형회사와 디지털 기업은 흔하잖아요. 하지만 두 분야를 융합해서 디지털 종합 주조 모형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 기업은 캐스템 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원료가 되는 소재 분야에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金属粉末の方の技術ですね。これの成形する時の樹脂、これを自社で科学的に作ることができるのはうちぐらい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ほとんど中国とか韓国もそうですけど、どっかの原料買ってきて
やるという感じでしょうけど、うちの場合はもう自社でこう科学的に合成して、そして自社研究開発をどんどんしていくから技術が徐々に伸びていくわけですよね。金型からそして原料から全部作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は世界的にもあんまり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ね。 디지털 종합 주조 모형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이 주력 상품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의료 장비 부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내시경과 같이 체내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디지털 종합 주조 모형 회사인 캐스템은 극소형 의료 장비 부품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품의 소형화 기술이 아직 캐스템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수준의 부품을 개발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시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토다 사장은 강조합니다. 캐스템은 원래 붕어빵 같이 틀로 굽는 과자를 만드는 가게였습니다. 금융회사로 변신한 건 1970년입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맞으면서 부품 산업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융회사도 결국은 붕어빵 가게처럼 틀을 활용하는 산업이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양 업종에서 캐스템이 성장 가도를 달리는 건 종이 비행기 기네스북에 오르고 세계 최초의 우주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는 토다 사장의 엉뚱함입니다. 사실 토다 사장의 엉뚱함조차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종이 비행기에 빠진 건 대학 시절 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였습니다. 시간 때우기로 종이 비행기 만들기를 시작했는데요. 똑같은 종이 비행기를 관성적으로 반복해서 접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멀리 더 오래 나는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이 1000종류에 달합니다. 종이 비행기 하나조차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힘을 다했다는 점에서 토다 사장도 영락없는 일본의 장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사양 산업인데도 자신만의 기술과 시장을 만들어서 일본과 세계를 제패한 히로시마 강소기업 5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죽어가는 시장에서 도리어 성장한 이 기업들에게는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작한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히로시마는 원래 면 생산지이면서 쌀 집산지 그리고 일본 4대 공업단지입니다. 면과 쌀, 고무라는 지역의 터전에서 오늘날 가이아라 데님, 스핑글 컴퍼니, 사타케, 이마다 주조, 캐스텐과 같은 강소기업이 태어났습니다. 지역의 터전을 활용했지만 모태 사업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태 사업으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가이아라 데님은 남색 기모노를 만들던 회사에서 일본 최대 청바지 원단 회사로, 사타케는 양조용 정매기 전문 회사에서 세계 최대 곡물 가공기기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캐스템은 붕어빵 회사에서 일본 1위 금융회사로 변신했고 이 고무를 만들던 이츠마는 고급 스니커즈 제조사 스핑글 컴퍼니로 변신했습니다. 셋째로 일찌감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야라 마모루 가야라 데님 사장은 우리는 대량 생산을 포기한 대신 항상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한 일본에서 계속 데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니하라 나오키 스핑글 컴퍼니 마케팅 담당자는 어땠나요? 올 메이드 인 재팬 수작업을 고집하는데 스핑글 컴퍼니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죠. 토다 타쿠오 캐스템 사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지 같은 기초 원료까지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캐스템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시장이 쇠퇴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과 세계 1위에 오른 히로시마 강소기업들은 일찌감치 ESG 경영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ESG 경영이 이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영이 여전히 강하죠. 히로시마의 강소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캐스템이 대표적입니다. 토다 사장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당장 급한 건 직원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양산업의 중소기업, 거기다 대표적인 3D 업종인 이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었습니다. 기존 직원들도 회사를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토다 사장은 높은 이직률의 원인을 위험하고 지저분한 근무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바꿨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많은 금융산업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탈바꿈 시킨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못 쓴 휴가를 내년 휴가에 더해 쓰는 휴가 2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휴직을 2개월씩 4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복직을 하더라도 처음 얼마 동안은 아이에게 신경 쓸 일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하루에 4시간, 6시간 등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1년에 800에서 1000명이 지원하는 인기 회사가 됐습니다. 캐스템
캐스템의 일본 본사 전 직원이 275명인데 매년 3, 4배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스템 본사는 기계금속 제조사라기보다는 IT 기업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여성 사원이 유독 많은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쌀을 40%만 깎아도 50% 이상 깎는 것과 같은 맛과 향을 내는 사타케와 이마다 주조의 편평정미 역시 ESG의 조류에 잘 들어맞습니다. 쌀 깎는 시간과 전기료, 쌀의 낭비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판매 가격도 3분의 1로 낮출 수 있으니 소비자에게도 이익입니다. 가야라 데님은 ESG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이기도 전인 10년 전부터 ESG 경영을 체계화했습니다. 섬유업은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오수와 대기 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 이러한 목표치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오수,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물과 폐기율 재활용 목표치도 2012년부터 제시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일, 육아휴직 사용률, 평균 잔업시간 등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이 왜 작지만 강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히로시마 현장 취재였습니다. 취재를 지원해주신 일본 외신기자센터 FPCJ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영회 특파원이었습니다.